네, 안녕하세요. 너굴곰입니다. 네, 화요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들 덕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사는 잘 끝을 냈고요. 그래도 아직 짐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약간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게다가 오늘 좀 제가 출장이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은 제가 오전 중에 지금 만들고 있고요. 지금 출근하기 전이어서 좀 빠르게 만들고 좀 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진행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갑니다. 자, IMF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이용률과 부패 자본 규제 정도의 상관관계라고 해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결론은 뭐냐? 무슨 개소리를 했느냐?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달 발표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이용률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거나 엄격한 자본 규제가 있는 나라에서 높은 추세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 야, 봐봐라. 정치적으로 부패하거나 좀 뭐라 그래,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후진국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좀 어두운 곳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암호화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패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 법정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돈 좀 만진다 하는 사람들, 돈 좀 있다라는 사람들은 결코 그 나라의 어떤 화폐나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달러나 금 같은 것들을 사다가 쟁여놓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가 나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부패의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 일반화의 오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보면은 내용도 동일하게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IMF의 의견은 뭐냐 하면, 부패가 많은 나라나 자본 규제가 많은 나라일수록 암호화폐 도입 점유율이 큰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점에서 암호화폐가 부패에 의한 수익 송금이나 자본 규제의 회피에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결론이죠. 이 점유율이 자본 규제가 많고 부패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다 어두운 쪽으로 사용되는 측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보면 무슨 일인지 IMF는 암호화폐가 나쁘다는 결론에 도달해 있다. 완전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 있다라는 거죠. 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내가 개발도상국이나 저기 뭐 정치적으로 부패돼서 법정화폐 자체, 그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한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저도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나 금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었겠지만 뭐 무조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을 거다,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가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론을 왜 암호화폐 안 좋은 방향으로 할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암호화폐는 엘살바도르가 그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지정한 이후로 계속 엘살바도르를 압박하면서 취소해라.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지정하면 안 된다. 너네 앞으로 IMF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IMF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고요. 왜냐하면 IMF는 사실 돈으로 먹고 사는 기구고, 미국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달러와 유로화 뭐 이런 기축통화들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만약에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게 되고 통용되게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나 유로화 뭐 이런 패권들이 다 증발되게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어떤 국제통화 기금이라는 이 기구의 명실상부한 그 목적 자체가 굉장히 흐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든 암호화폐를 막아서 달러와 유로 뭐 이런 기축통화들의 어떤 위신을 좀 지켜줘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항상
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 뉴스 볼까요? 자, 가격에 상관없이 매일 100만 달러를 구매하는 고래라는 뉴스입니다. 밑에 내려보면 고래들의 활동은 비트코인 가격 성과에 대한 흥미로운 지표로 자주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일부 대규모 보유자들은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개념인데요. 일정 간격으로 분산해서 매수를 하는데요. 고가일 때는 적게 사고 저가일 때는 많이 매입하는 그런 전략이 DCA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매를 해요. 고래들의 활동도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가격에 상관없이 사고 있는 고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네트워크에는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매일 약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2.28억 원의 자금을 쏟아붓는 계정이 있다라고 해서 캡처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보면 매일매일 100만 달러씩 사가지고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거죠. 2월 달부터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축적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이 시작될 때는 이 계정은 8,652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매일매일 100만 달러씩 사다 보니까 현재는 9,779 비트코인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 왜 이렇게 사고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넘어갑니다. 자, 미국의 공화당 정책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공화당의 정책위원회, 지금 미국의 야당입니다. 야당이고요. 그 트럼프가 속했던 당이 이제 공화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책위원회가 암호화폐 관련 정책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크립토커런시 고즈 메인스트림이라는 정책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RPC는 공화당의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정책위원회. 이번 문건이 나온 것도 앞으로 공화당이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더욱 추진할 것임을 시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RPC에서는 그 암호화폐의 장점으로 이 네 가지를 거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RPC. 자, 보면 결제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맞는 말이고요. 금융거래에서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향상한다. 맞는 얘기죠. 그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독재적인 정보로부터 재산을 보호한다. 맞습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죠. 그 다음에 몇 N 이하의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한다. 소액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8자리까지 그 쪼갤 수가 있잖아요. 0.000001 비트코인 뭐 이런 식으로 쪼갤 수가 있기 때문에 소액 결제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부정금융으로의 사용, 마이닝에 사용되는 전력 소비의 문제, 그리고 투기적인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암호화폐를 사면 투기이고 금을 사면은 투자인지, 왜 해지인지 그거는 저도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 거래를 기록하는 대장은 대부분 공개되어 있어 거래 추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를 기록하는 대장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고 우리 맨날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이더 스캔이라든지 XRP 스캔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떤 지갑에서 어떤 지갑으로 이동했는지를 전부 다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금융으로의 사용, 이게 사실상 보안만 조금 한다라고 하면 이게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어려운 것은 디지털 지갑에 있는 자금과 실소유주를 대조하는 일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래블러를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그 트래블러를 적용하라고 계속 지침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거점을 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을 특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부정금융으로의 사용 이건 사실 뭐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RPC 문건은 암호화폐 규제를 정확히 하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업계의 민간 부분의 혁신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비자, 기업가, 투자가를 위해 규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공화당 의원 중에 유명한 사람이 패투미 상원의원하고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 이렇게 두 명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고 수정하고 그리고 제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네, 그런 소식이고요. 자, 블록스트림과 블록, 테슬라 기술로 구동되는 태양광 비트코인 채굴 시설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자, 암호화폐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 블록스트림과 잭 도시, 우리 전 트위터 CEO가 되겠죠. 자, 잭 도시의 모바일 결제사 블록이 미국 텍사스주에다가 태양광 비트코인 채굴 시설을 건설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테슬라의 태양광 전지를 넣어가지고 짓겠다라는 발표를 했네요. 하나의 소식이고요.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략가가 경기 침체 쇼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죠. 보통 장단기 금리가 채권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보통 몇 개월 내로 대공황이 온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암호화폐가 주식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면은 전 세계 시장이 주요 지정학적 변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주요 암호화폐는 대체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암호화폐가 대체로 손상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제조직과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인 자산 등급, 특히 주식보다 더 강력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 매우 중요하죠.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진짜 허접한 분석가들이 이런 의견을 낸 걸까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일하는 분석가 정도면은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런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이 확실히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는 메모에서 연준이 긴축 전쟁을 통해 4년간 고인플레이션을 시키기 위해 안간힘에 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기준금리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어 미국의 경기 후퇴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보면은 인플레이션 쇼크의 악화, 금리 쇼크 이제 막 시작이고 불황 쇼크가 다가오고 있다.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 쇼크, 불황 쇼크 계속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크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런 맥락에서 현금, 변동성, 상품, 암호화폐가 채권과 주식을 능가할 수 있다. 암호화폐가 채권과 주식을 능가할 수 있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세 가지 쇼크, 인플레이션 쇼크, 금리 쇼크, 불황 쇼크를 대비해서 지금 암호화폐에 해지를 걸어 놓으신 현명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리플 XRP 레저 버전 1.9.0의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급 NFT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리플에서도 NFT 기능을 제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개발자들은 이제 사용자들이 XRP 레저에서 NFT를 발행하고 전송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급 NFT 기능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마이클 조던의 그래픽 자서전 For Love of the Game을 제작한 회사인 레어 에어 메디아라는 이 회사가 NFT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 리플 크리에이터의 펀드의 주요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파트너인 VSA 파트너스와 협력해서 XRP 레저에다가 NFT를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NBA 선수 마이클 조던의 생애와 경력을 기리기 위한 독특한 NFT 출시를 한다. 리플 레저, XRP 레저 기반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32포인트로 공포 상태 되겠고요. 오늘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4만 달러 밑으로 내려와 버렸네요. 39,8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 도미넌스는 40.51% 되겠습니다. 와, 전부 다 시뻘겋네요. 고생스럽죠. 자, 비트코인은 오늘 김치 프리미엄 2.8%가 끼어 있네요. 오늘 암호화폐 비트코인 선물 시장 롱 포지션 75%, 숏 포지션 25% 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좀 한다고 좀 혀가 꼬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금주에는 주말에 실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